제일 좋은 방법은 달에 있는 자원을 활용을 해가지고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달의 토양을 가지고 우리가 3D 프린팅을 해서 집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안될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달 기지 건설과 관련해서 그동안은 이제 로켓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초점이 맞춰졌다면, 오늘은 또 이제 제가 또 공학 쪽으로 조금 더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공학 쪽 관련해서 과연 실질적으로 달 기지 건설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는가, 무엇을 연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뤄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가 바로 달 기지 건설인데요. 어떻게 달에다가 콜로니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재밌는 거를 찾아가지고 이걸 갖고 왔어요. 약간 달 기지 건설을 민간 차원에서 좀 해보고 싶어하는 그 미국의 어떤 분이 자기가 이걸 보고 영감을 많이 받았다라고 해서 봤는데 굉장히 재밌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시작으로 갖고 왔는데, 요게 뭐냐면 The Osborne Book of The Future. 요게 이제 영국의 어스본 출판사에서 1979년에 발간한 일종의 잡지예요, 잡지. 지금 이게 뭐예요? 1979년에 예상한 2000년대 이후의 어떤 우리의 미래, 이런 것들을 다룬 거예요. 근데 1979년인데 무려 핵융합이 나와. 근데 그냥 핵융합이 아니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레이저 핵융합이에요. 레이저 핵융합. 미국의 로렌스 리버모 국립연구소에서 하는 그 NIF 시설에 이런 비슷한 레이저 핵융합 그게 있죠. 이거 2020년 들어서 이제 우리 이제 점화 성공했던 거 그랬던 건데, 그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런 걸 다루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책이 나름 굉장히 1979년 당시에 이미 좀 연구가 되고 있구나, 연구 계획이 있거나 연구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들을 잘 조사를 해서 이런 것들이 정말로 다 구현이 된다면 미래에 이럴 것이다 라고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정의 미래, 여러분들 집의 미래가 1979년에 이렇게 예상을 한 거야. 대형 TV 있죠, 대형 TV. 대형 TV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요 카메라 뭐냐, 1979년에는 정말 상상하기 힘들었던 필름이 없는 전자카메라로 찍고 있는 모습이에요. 필름이 없는 전자카메라. 그리고 이게 좀 아쉬운데, 왜 이 당시 사람들은 다 우리가 빨간색 쫄쫄이를 입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이제 미래를 항상 예상할 때 항상 이 패션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틀리고 있다, 이 패션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하다, 이게 아무래도 이 영국의 이공계의 한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 이거 뭐야, 이거 에어팟 프로? 네. 머리도 마음에 안 들어. 머리도 거의 스타트rek이야. 이 3번 보시죠, 3번 요게 뭐냐면 뚱뚱하지 않은 평면 TV. 다만 이 안에 화면이 이거는 거의 옛날 오락실 게임 저거 아닙니까? 요거는 아쉽지만 어쨌든 평면 TV 실제로 구현이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름 1979년에도 연구되고 있는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대충 만든 거예요. 4번 이거 DVD 플레이어. 5번은 오히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좀 많이 보편화되지 않았죠. 가정용 서빙 로봇, 음료수 갖다 주고 이런. 근데 이것도 나름 요즘 이제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서빙 로봇들이 있잖아요. 집에서는 아직 없지만 집에서 어떤 분들은 또 쓸 수도 있죠. 그렇죠. 가정용 로봇 청소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 대신 로봇 청소기가 들어갔으면 더 멋있었을 것 같은데, 진짜 이걸 어떻게 예상했지 하고. 이거 여기 6번 가려진 게 뭐냐면 이메일 우체통이랍니다. 전자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다. 실제로는 전자 메일을 여기서 보고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이메일 우체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고, 여기 조그맣게 뭐라고 써 있어요. 전화가 TV가 있어. 지금 우리 스마트폰에 비해서는 굉장히 아쉬운 디자인이지만 굉장히 그 당시에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의 전화기가 놓여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굉장히 뭔가 여전히 올드하게 느껴지면서도 또 부분 보면은 실제로 구현된 것들이 많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책에서 미래의 어떤 거주 형태에 대해서도 좀 이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요거예요, 요거. 와, 이거 멋있지 않습니까? 미래에는 이제 달에 기지를 세워서 거기에 사람들이 연구 목적으로 거주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 헬리콥터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착륙선이 도착하는 지점 막 이런 것도 표시되어 있고, 예. 여기 무선 통신하는 거 보이죠? 무선 통신하는 거. 요 지구, 우리 지구에서는 이제 달이 뜨는데 달에서는 이제 지구가 뜨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결국 그거예요. 1979년에 예상한 이제 달 기지는 그 당시에 이미 어떤 논의들이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기지가 구축되어야 되겠다라는 이제 과학자들의 어떤 논의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을 것인데, 보시면은 근본적으로는 그겁니다. 지하에다가,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주 방사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온도차가 극심하기 때문에 밤에는 막 영하 150도 이상으로 떨어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달 표면 지하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 위에 이제 달 표면에 어떤 레골리스라 그러죠. 달 토양들이 이제 덮고 있는 뭐 요런 형태가 될 것이다. 요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달 기지는 여기서 되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달 기지는 아마 달의 남극 근처에 라이프니츠 산맥 부근으로 예측이 된다. 뭐 이렇게까지 써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달 기지가 어떻게 구축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미래 예측을 잘 이렇게 표현한 것들이 보입니다. 예. 재밌죠? 요 차량이 이제 가서 이제 착륙선에서 도착한 새로 거주할 우주인들 이제 데리러 가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다. 근데 일부분 보면은 한때 막 기사에서 봤던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뭐 그런 것들이 보이긴 보여요. 물론 이제 안타까운 부분은 여전히 이 안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쫄쫄이를 입고 있다. 왜 이렇게 빨간색 쫄쫄이를 좋아하는 거야? 나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왜 1979년에는 21세기에 우리가 빨간색 쫄쫄이를 입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기지에 대한 굉장히 과학적인 예측이 많이 담겨있는 내용이 이미 40년 전에, 45년 전인가요? 담겨 있었다라는 거죠. 예. 룰루레몬이 미래다. 룰루레몬의 미래. 이게 아직 우리가 이 미래에 도달하지 않았잖아. 이 미래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미래에 도달하면은 룰루레몬이 이제 그냥 피트니스 쪽이 아니라 이제 일상복의 나이키가 됐다. 일상복의 이제 어떤 트렌드가 이제 룰루레몬이 되는 특이점이 왔어. 특이점이. 그 생각을 못했네. 자, 그래서 과연 현재는 어떻게 될 것인가? 1979년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현재는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다뤄봐야 되겠죠. 일단은 지금 달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달 탐사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달 탐사의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바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죠. 나사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 중에 이제 아르테미스 캠페인이라고 있는데, 이 캠페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류가 달에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한번 도달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캠페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예전에 이제 선정됐던 스타쉽 예상도죠. 달에 도착한 스타쉽의 예상도요. 뭐 지금은 조금씩 바뀌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요 사진이 바로 이제 아르테미스 3호라고 해야 되나? 2027년에 이제 발사할 예정인데, 그 아르테미스 3호에서 이제 우주인들이 실제로 다시 한번 달에 도착을 해서 달 탐사를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계략도입니다. 이 우주복은 지금 제가 듣기로는 프라다에서 디자인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예. 우주인은 프라다를 입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테미스 캠페인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전 세계 국가들이 아르테미스 협정을 만들었는데, 제가 기억하기에 2022년만 해도, 그러니까 3년 전이죠. 3년 전만 해도 한 21개국 정도가 협정에 참여를 했었고, 우리나라가 그 중에 이제 10번째로 참여한 참여국인데, 지금은 53개국이에요. 53개국. 마지막에 핀란드가 들어와가지고 53개국이 같이 이 아르테미스 협정에 참여를 하면서 달 탐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아르테미스 캠페인에 포함된 어떤 임무 중에 아르테미스 캠페인에서 가장 또 활발하게 하고 있는
있는 게, 물론 이제 유인 달 탐사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나 갖고 있지만 그 외에 뭐 이제 루나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이제 달의 우주 정거장을 만들어서 이제 나중에 화성을 보낼 때 유용하게 하는, 화성을 탐사할 때 유용하게 하는 뭐 그런 연구도 하고 있지만, 민간 업체들이랑 많이 협업을 해가지고 민간 업체들이 만든 어떤 달 탐사선 같은 것들을 서포트를 해주는 거죠. 보내는데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역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최근에 발사됐던 달 탐사선이죠. 달 탐사선? 달 착륙선? 예. 그렇죠. 아, 역시 이럴 때 항성연구원이 있어야 돼. 예, 이제 클립스 미션이라고 합니다. 클립스 미션. 저도 알아요. 네, 커머셜 루나 페이로드 서비스 내가 써놨어요. 이거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요거 이제 발사하는 거는 이제 우리 항성연구원님이 항성의 우주 속으로 해서 한번 보여주셨죠. 예, 그래서 요거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때 발사했던 거가 바로 이 민간 업체의 파이어플라이라는 어떤 민간 업체가 있습니다. 예, 파이어플라이, 반딧불이죠. 반딧불이 그 파이어플라이 에어스페이스에서 만든 블루고스트 미션인데, 요게 이제 1월 달에 성공적으로 이제 발사가 됐어요. 예, 발사가 돼가지고 요게 이제 3일 전에 블루고스트의 미션 1에서 실제로 우주 밖으로 나가가지고 찍은 자기 잘 살아있다라고 이제 보여주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하얀색이 달이에요. 달. 지금 아직 지구 궤도를 돌면서 이 달을 찍은 겁니다. 달. 아직까지도 이 블루고스트 미션 1은 지구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지만 언젠가 달로 가겠죠. 그래서 블루고스트 미션이 궁극적으로 가서 하고자 하는 목표가 뭐냐, 그거는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를 했어요. 요거죠, 요거. 예, 이 달 토양, 달 먼지, 요게 문제입니다. 예, 요것들이 그 이제 우주인들 우주복에 달라붙고 막 태양 전지에 달라붙고, 그리고 뾰족뾰족해서 뭔가 고장내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일단 달 착륙선이 이제 달에 착륙할 때 이런 것들과의 어떤 그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분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블루고스트의 이제 주된 목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떤 거를 하느냐, 첫 번째 주요 장치 중에 블루고스트에서 탑재된 거예요. 이 스칼프스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스테레오 카메라인데, 이 스테레오 카메라가 여러 대가 이 바닥 부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요게 뭐 하는 거냐면은 써있죠. 루나 플룸 서페이스 스터디. 예, 이 플룸이 이제 그 달 착륙선이 이제 착륙할 때 그 로켓 엔진 기둥이 있을 거냐. 로켓 엔진이 만드는 막 이렇게 열기둥이 있는데, 그 열기둥과 달 표면의 그 레골리스들, 그 달 먼지, 달 토양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블루고스트가 착륙할 때 여기 여러 대의 카메라로 찍어서 이제 3D로 분석하는 그런 장치가 이 블루고스트에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블루고스트 달 착륙선이 잘 착륙을 한다면 이런 것들이 잘 담기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주된 어떤 장치 중에 하나가 일렉트로다이나믹 더스트 실드라 그래서, 요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달 먼지 레골리스들이 이게 우주복에 달라붙을 수도 있고, 계속 이제 에너지를 발전해야 되는데 태양 전지판에 막 달라붙어 갖고 태양광 발전이 안 되고 막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장치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전기 역학을 이용을 해가지고 달 먼지를 날려버리는 건데, 이렇게 전압을 주는 거죠. 전압을 주면은 이 달 먼지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기적인 특성이 있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요거 이제 3극으로 이루어진 건데, 이제 이렇게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싹 퍼져요. 싹 퍼져. 이 정기적 극성 때문에 먼지들이. 그래서 요게 정말로 달에서 잘 작동하는가. 이게 잘 작동을 해야 나중에 이제 달 기지 건설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달 기지는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숨을 쉬어야 되고 이러니까 기지 내부가 이제 차폐가 잘 돼야 되는데, 문에 막 달먼지 막 잔뜩 껴. 막 이래버리면은 막 차폐가 안 돼서 막 릭이 생기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우주복에 막 달라붙어서 막 찢어버리고, 그리고 막 태양전지판 막 가려버리고,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이 EDS 장치가 달에서 정말 잘 작동을 하는가, 요거를 보는 게 블루고스트의 미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궁금하시죠? 영상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요렇게, 예, 지금 보이시죠? 신기하죠? 전압을 탁 줬더니 먼지가 샥 사라져.
요거가 실제로 우리 이제 이번에 블루고스트 달 착륙선에 탑재가 돼서 갑니다. 그리고 이제 2월 달에도 또 이제 민간 업체에 또 달 착륙선이 발사가 될 예정입니다. 요거가 이제 인튜이티브 머신이라고 해서 지금 인튜이티브 머신 2죠. 요게 이제 다음 달 2월 달에 이제 발사가 되는데, 요거 인튜이티브 머신 1이 예전에 이제 발사가 돼서 약간 그 착륙할 때 삐끗하긴 했지만 어쨌든 달에 잘 착륙을 했습니다. 예, 넘어졌나요? 예, 이것도 항성연구원이 또 이게 또 첨부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인튜이티브 머신이 어떻게 보면 이제 민간 업체에서 최초로 달에 착륙한 그런 회사로도 유명을 하죠.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달 착륙선이 발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 달에. 요게 조금 더 이제 재밌는 게, 요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달 기지 건설에 핵심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연구들을 하려고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달 기지 건설에 적합한 요소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이 아테나가 어디로 가느냐? 바로 달의 남극으로 갑니다. 아까 1979년에 발간된 미래의 어떤 예측에서도 달 기지는 달의 남극에서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도 달의 남극을 굉장히 확률이 높은 달 기지, 전초 기지 후보군으로 놓고 있어요. 왜냐면 이 달 남극에 일단은 물과 같은 어떤 그런 자원들이 풍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그리고 막 요 근처에 이제 산봉우리들이 많거든요. 이 산봉우리들은 어떻게 보면은 햇빛에 엄청 노출이 돼 있잖아. 그래서 이런 그 산봉우리들에는 또 이제 태양전지 같은 걸 설치를 해가지고 이 태양광 발전을 하기에도 용이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용이한 측면이 많아서 만약에 전초기지를 세운다면 이쪽에서 짓지 않을까라는 지금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어떤 장비들이 이 인튜이티브 머신 2 아테나에서 탑재될 것인가? 요게 굉장히 재밌는데, 일단 첫 번째는 프라임 1입니다. 프라임 1. 요게 뭐냐면 일종의 시추 장비요. 시추 장비. 이렇게 보시면 이게 트라이던트라 그래서 요 시추 장비가 있죠. 뚫는 거야. 뚫어가지고 뭘 하는 거냐면, 여기 이제 질량 분석기 같은 건데, 여기에 물이나 얼음 같은 것이 정말로 존재를 하는가? 예, 얼음이 정말로 존재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러 가는 거예요. 얼음 드릴이죠. 얼음 드릴. 그래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물이 존재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거죠. 뭐 그 외에도 이제 어떤 표면에 어떤 샘플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굉장히 그 핵심적인 아테나 달 착륙선에 탑재가 되는 장비 중에 하나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정말 그 풍부한 물이 있고, 우리가 전초 기지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존재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면 어쩌면 정말 이 달 기지 건설에 어떤 가능성을 또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더 재밌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뭐냐면은 굉장히 조그만 로버예요. 로버. 루나 아웃포스트라는 어떤 그 우주 로봇 업체에서 만든 조그만한 로버인데, 얘가 이제 여기저기 막 이렇게 탐사를 다닐 겁니다. 이거 한 10km 정도 될 거예요. 10km 정도. 길이가 18인치니까 한 50cm 정도, 한 50cm가 좀 안 되나? 방성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45cm래요. 45cm. 그래서 얘가 착륙선에서 내려가지고 탐사를 할 텐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얘가 그냥 탐사선이 아니에요. 무려 무선 통신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노키아 벨랩에서 개발한 4G 무선 통신이 가능한 기술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 지금 얘가 이거 안테나 펼쳤을 때 예상 그림이에요. 네. 이게 된다면 달에서 최초로 무선 통신이 되는 사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또 살펴봐야 될 게, 과연 달 기지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결국에는 오늘의 랩미팅 주제를 관통하는 주제겠죠. 이게 아마 그 유럽 우주항공국에서 옛날에 달 기지를 세우면 이런 느낌이 될 것이다라고 만들었던 예상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유럽 우주국에서 굉장히 많이 이런 연구를 지원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요게 유럽 우주국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연구를 해서 발표된 논문 중에 하나인데, 2014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3D 프린팅을 이용을 해가지고 달 기지 건설이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지금 거의 대부분 주축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
있는 기술이 바로 3D 프린팅 기술이에요. 왜냐면은 3D 프린팅을 이용을 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달에 있는 아까 그 레골리스 그 달 토양들을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으면 아무래도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여기서 시멘트 콘크리트를 로켓으로 쏴서 가져가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얼마 못 가져가서 맨날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달 착륙선을 발사를 하고 있는데 콘크리트 시멘트 집 하나 짓겠다고 그거를 다 가져간다. 그거를 다 발사하고 앉았다. 지구에서. 이거는 굉장한 비율의 산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달에 있는 자원을 활용을 해가지고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3D 프린터를 만약에 달에다가 가져갈 수만 있으면 거기에서 달의 토양을 가지고 우리가 3D 프린팅을 해서 집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대표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인시추 리소스 유틸라이제이션 ISRU라고 하나요? 네, 항성연구원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겁니다. 항라이봉 도와줘 항라이봉 ISRU라고 맞다고 얘기해줘. 예. 그래서 이 논문을 보면은 거의 10년 전 논문인데 첫 번째 피규어를 보면은 대충 예상하는 설계가 있어요. 예상하는 설계. 여기서 보면은 이제 개념도가 있습니다. 대충 우리가 달 기지를 구축하면 요런 방법이 될 확률이 높다 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보시면은 요게 뭐냐면 요즘 그 캠핑할 때 유행하는 텐트 중에 그 에어 텐트 아시죠? 에어 텐트. 공기 불면은 이렇게 부풀어 가지고 막 이만큼 되는 거. 이런 것처럼 가져갈 때는 굉장히 이렇게 캡슐 형태로 있다가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려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기지의 뼈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로켓이 실을 수가 있잖아.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그래서 이제 마치 그 에어 텐트처럼 부풀려 가지고 요거 이제 우리가 갖고 온 거죠. 갖고 온 걸 부풀려 가지고 이렇게 풍선 같은 약간 뭐라 해야 돼? 비닐하우스라 그러기는 좀 그렇고. 예. 그런 형태의 어떤 뼈대를 만들어 놓고 그 주변을 3D 프린팅을 이용을 해서 감싸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감싸야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우주 방사선 다른 대기가 없으니까 우주 방사선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 뿐더러 극심한 온도차 이런 것들도 좀 이제 해결을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면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개념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4년 논문에서 실제로 뭘 했냐면 당시에 갖고 있던 대형 이런 3D 프린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디자인으로 그 3D 프린팅을 한번 해보자. 뭘 가지고 이 달 토양과 비슷한 모사체들이 있어요. 모사체들. 그러니까 달 토양과 비슷하게 만든 모사체를 가지고 프린팅이 되는가 해서 프린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잘 되더라. 근데 물론 이거는 한계가 좀 있어요. 왜냐면은 실제로 달 토양 같은 경우는 단일 물질이 아니에요. 단일 물질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성 같은 게 뭐 운석 같은 게 떨어져서 막 파괴돼 가지고 생긴 파편들 막 이런 것들이라서 굉장히 다양한 불순물들이 많을 건데 요거는 아마 그것까지 완전히 반영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달에 가서 그 달 토양으로 이렇게 3D 프린팅이 되는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만 어쨌든 지구에서 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달의 토양과 비슷한 모사체를 이용을 해서 3D 프린팅이 되는 것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우주국에서 굉장히 이거와 관련돼서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와 어떤 이런 연구들을 기반으로 해서 2018년에는 프로젝트 얼반이라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달 기지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연구들을 또 많이 진행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개념들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보시면은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지금 안에가 아마 아까 팽창 가능한 어떤 에어 텐트 같은 것들이 있고 그 위를 이제 달 토양을 가지고 3D 프린팅을 한 어떤 껍질이 덮고 있는 이런 형태로 설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작년이죠. 1년도 안 돼서 이 유럽 우주국이랑 그 헤셀 스튜디오에서 마스터 플랜 디자인을 선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멋있죠? 마치 스타워즈에 나오는 어떤 작은 마을처럼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보시면은 이렇게 무슨 돛처럼 보이는 거 있죠. 요게 아마 태양전지판일 겁니다. 태양전지판. 그리고 위에를 이제 아까 그 달의 토양이 껍질로 덮고 있고 그 껍질을 벗겨내면 그 껍질 밑에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에어 텐트 같은 어떤 기지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요거가 또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는 이렇게 생겼다. 내부는 에어 텐트 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통로가 또 다 연결이 돼서 기지를 이렇게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우주 방사선 같은 것들을 막기 위해서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이렇게 껍질을 덮는다. 예, 보시면은 약간 그 바닷가에서 볼 수 있는 방파제 같은 테트라헤드럴 구조의 어떤 3D 프린팅된 달 토양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겹쳐져서 껍질을 형성해갖고 덮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죠.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태양전지판. 미쳐버렸다. 예. 자, 그래서 실제로 나사에서도 작년에 어떤 것들을 했냐면 2024년에 공모를 했어요. 이 빅 아이디어 챌린지라 그래서 여기 뭐냐면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안될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아유, 감사합니다.